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잠깐. 안녕하세요. 저 장영합니다. 김부선 배우님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아니, 혹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괜찮나요? 네, 저희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발음 전달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방투사 김부선 배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진실토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의 바탕에만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공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바탕에만 정의를 세울 수 있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신의 실천으로 제가 굿바이 이재명을 쓰게 된 본인이 김부선 배우님의 이재명을 상대로 한 3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자료를 검토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배우님도 진실과 정의에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남방투사도 그렇고 이재명과의 관계 폭로도 그런 소신과 철학의 산물이었으며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체험한 우리들은 이번 대선이 진실과 정의와 공정한 세상으로 발전하느냐, 거짓과 위선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느냐의 분수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김부선 배우님은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배우로서 2010년 한겨레 신문에 매거진 ESC 김어준이 만난 여자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정식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나라 흥망성쇠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득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본인의 거듭된 설득과 부탁으로 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나오신 물론 동시에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도 공개하는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댁에 찾아가서 그야말로 계속 때를 썼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때를 썼더니 그렇다, 좋다.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겠다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 우리 김부선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을까요? 네.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여배우로서 정말 어려운 일에 큰 용기로 내리신 결단에 진심 어린 무한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보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배우님이 커다란 용기와 결단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부선 배우님도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일단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최대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메모한 거 좀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한 12년 전에 김어준의 한겨레 신문 특종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연락을 해왔으나 무던히도 피하고 피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혼자 사는 여배우와 가정을 가진 남자와의 어떤 불륜이고 저 역시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 못지않게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소 억울하고 서운하더라도 저 하나만 그런 일을 당하랴 해서 그동안 언론을 피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론인 여러분, 저 김부선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호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재명이 잔인성, 폭력성에 대해서 폭로하러 이 자리에 용기를 내고 나왔습니다. 고 김문기 씨 자살 이후 발인하던 날 이재명은 김문기와 9박 10일 해외여행을 동반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박증에 아내 김혜경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춤추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고 김문기 씨 노모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저 김부선과 1년 넘는 만남이 변하지 않는 사실임에도 나와 공지영 작가를 전화 유출 녹취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난 이재명한테 고발당하기 직전 내 딸의 간곡한 충고대로 이재명의 형사 고소를 추하해 주자마자 제 선임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가 불행한 일로 구속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재명을 용서한 나를 뒤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옛 연인으로부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나 김부선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최고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라고 이재명이 성동경찰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각하됐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런 뒤통수를 3번 맞았습니다. 처음 가짜 사과문 이후, 두 번째 주진우의 가짜 사과문 이후, 강용석 구속 이후 역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침묵했던 조카 살인 사건과 이재명 신체의 비밀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해달라. 4인 간의 공지영 작가와 배우 김부선 간의 4인 간의 통화 유출을 근거로 허위사실이고 무고하고 무고죄는 아시다시피 거의 구속입니다. 옛 연인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를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더 솔직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이재명만 불륜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성남시장도 넘어갔고 경기도지사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제 재산과 제 생명과 저의 안전과 제 가족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저는 건강한 서울 시민으로서 건강한 유권자로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이 꼴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재명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남 FC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내가 법카로 10년간 소고기를 처먹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부선과의 관계는 사실이고 이재명에게 저와의 관계에서 이재명은 사기꾼이고 협박범이고 치졸한 파렴치범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무한정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지금 그 배우님의 검찰에서 진술조서 3개, 그 다음에 성남시청에 보낸 내용 증명 1개,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배우님의 그 전화통화 녹취록을 참고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 한 시간이나 1시간 반쯤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그동안 언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문일답한 적은 단 한 번도 2010년 이후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에 앞서서 또는 이제 그 수사기관 출석하면서 잠깐 동안
몇 마디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없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답을 하실 겁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재명을 처음에 제 팬카페 운영자가 저는 잘 아시겠지만 성향이 좌파입니다. 좌파였습니다. 근데 팬카페 운영자 역시 좌파였고 조선대학교 운동권 출신이었고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이렇게 스캔들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자기가 얼른 메일을 보낼 테니까 사과문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 자유선진당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배우를 농락한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짜 사과문을 올리자마자 그 결혼도 안 한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김아무개 씨를 온갖 욕설과 협박, 이재명의 협박은 욕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욕설에서 그 여자가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고 정미용 KBS 아나운서가 혼자 사는 여배우를 농락했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이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기소시켰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김보성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한 일베 청년을 급기야 구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성을 보십시오. 과거 연인이 아니라고 보호해주고 눈 감아줬으면 그걸로 멈출 일이지 완벽한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봤지 김보선이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이야. 구속시키고 고소해서 기소시키고 이런 사람이 저희 대한민국 살림을 여러분들 맡기시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얼굴이 팔린 인기를 먹고 사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저는 정말 질렸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침묵해도 되겠지. 에이, 나 하나쯤이야. 모른 척해도 되겠지.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저런 괴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사실을 얘기하자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예. 아니 그냥 들리니까 말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 2년을 수정한 적은 있는데 실례지만 어디 뉴스웍스 원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르게 아니고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바뀌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뒤집었다가 다시 또 뒤집었다가 계속 그랬던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그 사과를 주진우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제가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아니라고 해주면 더 많은 사과를 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걸로 대중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과문을 주진우가 써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이재명이가 이동형이라는 여러분 유튜버 아시죠?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어떤 인격 살해를 했냐면요. 김보선이가 사과했다. 나 아니라고. 김보선이가 얘기하는 성남의 하얀 머리 남자는 내 아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악인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보호해줬다고 해서 저희 아이 아빠가 비록 저하고 저 아이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래서 미혼모로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살아 있었지만 이재명과의 극과 극인 게 가장 솔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거짓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김보선이가 얘기했던 건 그동안 성남의 가짜 청구가 자기 아기 아빠라고 얘기를 했고 연예인들은 관종병 환자인 것 같다.
이 여자가 자기가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다가 또 법적으로 처벌될 것 같으면 싹 피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막 욱하면 올라와서 한 줄 쓰고 그러다가 또 내 딸도 배우인데 나도 연예인인데 대한민국에 남성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성폭언 당하는 게 김보선 하나뿐이랴. 성폭행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여러분 살인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재명이가 나한테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낼 때 좋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1차 사과를 하면 받지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2차 사과를 하면 우리 애기 아빠라고 무고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김보선이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언급을 한다는데 이재명이는 민주당에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공천 한 번 못 받은 빌빌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배우 김보선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순발력 있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신체의 비밀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획을 했고 저는 무참히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허언증 환자가 돼서 자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죽어서 이재명과의 관계가 밝혀질 것 같지도 않았고 너무나 많은 여배우들이 자살을 했지만 하나도 우리 사회에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7층에서 떨어지느니 살아서 이재명 잡자 결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나 좀 정정을 좀 할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분당 갑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질문 받기 전에 주진우 기자가 썼다는 사과문을 보면 어떤 댓글에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우리 배우님이 쓴 글은 단 하나도 마침표가 없다. 그런데 그 사과문에 보면 마침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 것이 맞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제 언론 여러분이 예리한 시선으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면 네. 지금 예전에 아주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인천의 연안부에 같이 놀러 가셨잖아요. 장소는 어딘지 몰라요. 많이 밀렸고 가는 중에 인천 쪽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증거가 한 개 정도 이렇게 아무리 다 없앴어도 한 개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그 납치 같이 먹은 거, 그 집 납치집 거기에 몇 년 지나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네티즌들이 찾아낸 해안상행가였던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안진뱅이 의자였고요. 그 당시에 카드가 없었다는데 아닙니다. 이재명은 카드를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에 제가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면, 정말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재명과 저와의 만났을 때 만나면서 계속 재미있는 얘기지만 낙지 음식들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슈퍼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온 적도 있어요, 휴지와. 그렇기 때문에 카드 추적을 하면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과 데이트할 때 그 바다로 갈 때 이재명이가 차를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봉고차를 갖고 왔습니다. 아주 옛날 차 있잖아요. 그 영업하는 차들, 노동자들. 그 진한 곤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정동영 그 보좌관을 하면서 기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큰 카메라 있잖아요. 렌즈 당길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차에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측근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 타고 다녔던 차가 본거고, 그리고 카메라, 물론 김혜경 씨는 너무 잘 아시겠죠. 네, 큰 카메라를 항상 차에 갖고 다녔고, 그래서 나중에 정이 들었을 때 제가 그 가게 노래방을 하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혼다차를 하나 샀는데, 이재명이가 너무 유능하고 돈만 없는 가여운 정치인인 줄 알고 제 차를 갖고 쓰라고 했습니다. 혹시 행사가 있으면.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는 좋은 차가 있는데 일부러 정치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놀랬죠.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배우님의 검찰에서 진술 줘서 세 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묘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왜 공개를 하려고 그러냐. 그게 여배우 예민한 부분에.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배우님의 이제 승낙하에 보내드린 것이고요. 거기 보면 그 배우님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상하게 이렇게 지금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로 이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제하고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앞 뒤에 서로 모순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 합니다만은 이제 둘만의 남녀 관계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소상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하시죠. 네. 사실은 그 기자님의 예리한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이런 표현을 쓰자면 죄송한데요. 똥물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똥물에 빠지고 똥독에 빠져서 그 똥냄새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박함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재명한테 어떤 모욕적인 얘기와 어떤 협박을 들었냐면요. 어떻게 처자가 있는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 쌍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처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미혼모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쥐도서 등으로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군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기자님들.
자, 그러면 제가 좀 옆에서 좀 말씀하시도록 좀 거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신체적 부위에 대해서 은밀한 부위 말고도 밖에 드러난 부위 중에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단 한 번도 지금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재명을 민형사상을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중요한 큰 원인은 제 딸의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조국을 떠났고 엄마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이를 구속된 상태에서 면회를 갖고 민형사 고소를 다 취하했다고 알렸는데 형사는 그 자리에서 조사받다가 고소 취하를 해서 처리가 됐지만 민사는 제가 서명을 하고 고소 취하서를 내야 이게 접수가 된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이 민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김부선은 이재명을 한때 늙은 총각이라고 해서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재판이 무려 5년을 끌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재판이 벌써 1심이 끝나도 벌써 끝나야 되는데 1심 아직 선고도 안 했고 대선 이후 3월 23일인가요? 변경됐어요. 네. 그 뒤로 추후로 변경. 추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증거 부족으로 아마 각하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변호사님이 저를 설득했을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재판장이고 재판관이고 시민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바란 적이 없고 단돈 3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상징적으로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요. 저는 5년 동안 단 한 건의 일도 없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이재명의 신체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대병원에서 그렇게 생쇼를 했습니다. 셀프쇼를. 그리고 그건 법적인 근거도 없고 누가 고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법적인 근거로 들이미는데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민사이기 때문에 강제권이 없다고 합니다. 신체 조사에 대해서. 강제권이 없어서 또 이재명 씨가 자기는 신체 검사를 안 받겠다고 민사재판부에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재명의 또 다른 신체의 특징을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내나 그분의 자녀들이나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이 셀까 봐요. 재판부에 새갖고 재판 망칠까 봐. 근데 재판은 이미 날아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로 잡았고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아마 잠시만요. 왼손 같습니다.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는데 아마 왼손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근데 분명한 건 가운데 손톱과 그 옆에 요거 장지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요거 요 사이에 까맣게 한 줄이 주르륵 한 1cm 정도 손톱 위로 까맣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성 기자분들 매니큐어 할 때 혹시 무늬 같은 거 그리죠? 꽃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주르륵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왜 못 빼느냐. 까만 때처럼 여기 길게요. 여기는 짧게. 길게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지에 가운데 손톱에 까만 때가 하얗게 까맣게 한 줄로요.
위로 제법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에 왜 이거 왜 더럽게 이거 때 같은데 안 빼냐고 했더니 이건 때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속았던 말 소년공일 때 고무장갑 공장에 근무할 때 만들 때 그 고무가 달리면서 이 손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빠질 수가 없다고 했었고요. 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해서 자기는 후각이 마비가 됐다. 네. 그리고 이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도 휘었는데 왼팔, 예. 그분을 1년 넘게 만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나약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는 것도 프레스 센터에 눌렸다는 것도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조금 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은 가운데 중지하고 이걸 약지라고 그러나요? 네. 그 두 가지 손가락 두 개 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만 네, 그렇다는 얘기? 두 개. 하나는 약하게, 가운데 손톱은 두 개 길게. 다 손톱에 이렇게 지금 검은 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때처럼요. 때처럼 검은 선이 우리 노동자들 그 신발 같은 거 노동하시는 분들 오래되면 이 안에 손톱에 스며들잖아요. 여자들 저는 그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싸구려 염색을 하기 때문에 염색하면은 손톱에 좀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빠지거든요. 근데 아주 가늘게요. 아주 가늘게 두꺼운 바늘 사이즈 정도 되는 긴 쭉 세워져 있습니다. 까맣게.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항상 가까이 이제 취재할 수 볼수 있으니 관심 있습니다. 갖고 취재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손으로 것으로 혹시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셔갖고 크로즈업 예. 하시면 확대하시면 혹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신체 특성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대학 병원에서 그 특정 부위,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느냐 없냐 가지고 피부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점이 없다 이런 이제 소견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점을 없앨 때 절제술, 그러니까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있고 레이저 시술, 레이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저 시술의 경우에는 점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절제술의 경우에도 덜어 아마 안 나타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은밀한 부위는 피부가 다른 피부하고 틀려서 특히 그런 절제술이나 레이저 시술을 하면 흔적이 안 남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재판부에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가장 코미디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을 상대로 김부선이나 어떤 일반인이 고소를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작가 공지영 씨가 저와의 통화 녹음 중에 좀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녹취를 들려줬나 봐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서 세상에 유출됐나 봐요. 저는 까마득히 바보처럼 몰랐죠,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혼자 아주대 병원에 가서 혼자 셀프 쇼를 하고 자기는 그 시중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이 김보선의 그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를 자살 여행까지 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코미디죠. 이건 누가 소송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없죠. 경찰이 입회할 리도 없죠.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버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오버하고 탐욕을 부리면 체하고 병들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권병창 기자인데요.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구 대선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디마르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은 기자회견 공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었는지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동안 좀 사랑을 나눴었는데 어떤 사과나 어떤
원정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은 없었는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확인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나올 때 제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세상에. 그때 경기도지사 대책반에서 아내한테는 다 양해를 구했고 김혜경 씨한테는 이재명 씨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김부선을 상대로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하기로 해놓고 이재명 씨가 틀어버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용석 변호사한테 그 제보해준 영상도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다. 다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때는 나이 젊은 사람들은 40대 후반 중반이면 아저씨 아줌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환갑줄에 서보면 그때 40대 저는 중반 후반엔 전 젊었었고 이재명은 이제 늙은 총각 윤석열 후보 같은 늙은 총각으로 알았었죠. 그랬는데 그냥 저 사람이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잘 됐으면 좋겠다. 참 저 사람 좋았어. 이런 거보다 저 협박범, 저 사기꾼, 저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한 번도 어떤 정당의 당원 가입은 해본 적이 없지만 평생 민주당에다가 무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대선 때나 총선 때 내 돈 써가면서 전국을 오갔습니다. 진보신당이나 지금 여자 후보 나오신 심상정 의원님도 도왔고 좌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본 사람들, 언론인 여러분들, 제 나이쯤 되는 주부들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거짓말에 질리고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나 하나 희생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사악하고 치졸한 거짓말쟁이인가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들이 정치인을 만나서 화려한 무슨 첩질 이런 게 아니고요. 이재명과 만날 때는 1년 동안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1년을 관리비를 미뤘어 있던 상태였고 한 달에 250만 원의 주택 이자 돈, 집을 사면서 빌린 2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낼 수가 없었는데도 이재명 씨는 돈 잘 버는 변호사였는데 모른 척했어요. 그래도 저는 관리비 한번 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돈 거래는 이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유치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카 얘기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살인자보다도 더 놀라운 건 그 조카면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면회를 한 번도 안 갔다는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도 세상에 의지할 남자가 없고 오직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만나달라고 만나주는데 연인이라고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법조인이 필요할 때 나는 모른 척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조카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소리에 살인자 조카가 있었다는 소리도 정이 떨어졌지만 근데 한 번도 면회를 안 갔다는 소리에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고 이재명 씨는 그 이후로 딱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어쩌다 계속 전화 오면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지 말라고요 하고 끊어버리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명 씨가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그 비정함, 그 외삼촌으로서 변호사로서 집안에 정말 유일하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변호사가 면회 한 번 안 갔다는 소리에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근래에 알고 보니 당신은 면회 변론까지 했더군요. 변론까지. 그랬습니다. 네. 예, 저기 선생님 마스크 하시죠. 예. 네. 좀 크게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있어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는 귀가 좀. 네, 동아일보 조홍현 기자인데요. 오늘 손톱에 있는 검은 줄, 중지와 약지라고 하셨나요? 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기억 못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그 왼쪽 같기는 네, 이게 오른쪽이 왼쪽인데 왼쪽 같습니다. 근데 확실치 않아요. 너무 오래됐고 그냥 수많은 만난 밤들 그 시간 중에 데이트 시간 중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우 그때 좀 짠했어요. 저는 그 뭐 사복 자유라 뭐 빵집 자유라고 발랑 까져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저보다 연하지만 존경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됐으면 하고 소망했던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손에 이제 그런 검은 줄이 있다는 거를 지금 교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톱에. 왜냐하면 손톱에. 신체에도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보고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 사투리로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도의 병원 가서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전 국민을 속이고 과거 연인이었던 아무 조건 없이 관리비 한 번 요구하지 않았던 연인을 허언증 환자로 현직 여배우를 매장시켜버렸다는 거. 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진 화질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냥 사진 보고 손에 있는 걸 발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얘기 해주실 아마 수 이 있어요? 손톱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오늘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지영 씨가 유출한 그 신체의 자유는 제 딸이 없애버린 사진을 무던히 찾으려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찾으러 다녔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형사소송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신체 이 검증을 요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처음 얘기하셨는지를 여쭌 게 아니고요. 네. 손톱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시 기자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님은 혹시 그런 손톱을 가까이서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요. 그 사실인데도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무고한 일베 청정과 고 정미용 씨를 고소해서 처벌까지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성향대로라면 시민들은 엄청나게 수십 명을 지금도 고소를 하고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쵸? 무고죄는 형사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있을까요? 그걸로 반문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톱에 그런 검은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는지, 있다 한다면 뭐 그럴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사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언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순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이 내 측근에서 이재명이가 이 기자회견을 본다면 이 사진을 먼저 유출할 수도 있겠다. 찍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진술조서에 보면 그 점이 있는 모양에 대한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은밀한 부위가 보통 사람들과는 색이 다르다고 묘사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유념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재명과의 연인 관계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 옥수동 집이 2003년에 소유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님이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셨습니다. 다만 단 한 번 지금 산 것이 밖에 다른 곳에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재명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2009년 9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그 옥수동 집을 세를 놓고 남양주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좀 하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살았다는 증거로 옥수동 집을 3억 2천만 원 전세를 줘가지고 2011년 9월 17일 날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반환한 영수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여러분들이 좀 떼보시면 아무나 뗄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정말 소상한 취재를 요하신다고 한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저희가 발급받아서 제공할 용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옥수동 집에서 왜 남양주로 이사를 갔는지, 2년 동안 남양주에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영수증에 사진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사진을 촬영해도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사랑을 해본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그 남자는 기억조차 하기 싫고 흔적도 남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평생을 애기 아빠 연락을 기다리던, 그래서 여배우로서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전화보다도 아이 아빠가 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면 내 아이와 나를 찾을 수 없을까 싶어서 저는 핸드폰 번호를 여지껏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과 헤어지고 나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집을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전세 얻을 돈이 부족해서 남양주 하도읍이라는데 이한 아파트에 1억 주고 전세를 살고, 그러고서는 굉장히 울면서 충령산을 다녔는데, 그때 몇 년 만에 MBC의 기분 좋은 날 프로를 나가가지고 반응이 좋았는데, 그때 정청래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을 이제 선관위 하는 분이, 정청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부선씨, 이재명과의 관계를 소문이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봉주 씨한테도 주진우와의 녹취도 제가 전달을 해줬고, 그 당시 2010년도에는요 제가 정말로 억울해서요, 그런 협박과 쌍욕과 그런 폭언을 듣고 나서 정말 진정이 안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매장시켜버릴 마음이라면 국힘의 관계자들이나 보수 언론 쪽으로 찾아갔겠죠.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공개돼 있어서 찾는다는데 저는 몰라요. 굉장히 어렵게 알아가지고 박선숙 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숙 의원님이 사연을 다 1시간 넘게 들어주시고, 제가 대성통곡을 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이재명과의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대신 사과돼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안희정 보좌관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직접 통화한 사람은 임종석 청와대 수석, 그렇게 하고, 또 정청래, 정봉주, 임종석,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지금 선대본부장이죠.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 4년 전인가 아파트 난방 비리가 터져서 너무나 부녀회장한테 눈만 뜨면 고소를 당할 정도로 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알게 됐는데, 변호사일 때 그때 이재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네티즌들의 악플과 저주를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 고소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허위사실한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 20을 찾아가서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제 이재명 씨가 전화 와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어제 테이블에 놓으라고. 국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임한 사람을 먼저 선임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처벌하는 변론은 변호사법에 걸려서 변호사법 윤리로 걸려서 맡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고, 박주민 의원 정도, 변호사님 정도 되면 똑똑하신 분이니까 좀 밝혀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쁜 사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동지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좋은 정치를 할 것 같았고, 그냥 일개 변호사일 때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면서 많이 선거운동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막상 이재명 스캔들이 터졌을 때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가 침묵했을 때 많이 서운했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벌써 지금 50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지나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영수증은 저기 필요한 분 사진 찍고 바로 회수할 테니까 필요한 분 사진 언론인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부선을 잊어버리셨다면 김부선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감수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용기를 내시 우리 김부선 배우님께 여러분 이 계신 분이라도 박수 혹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요 정도가 종이 보도자료도 많이 드렸으니까요. 진짜 인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정치하셔야 돼, 정말. 아니, 이분이 4년 전부터 대장동을 그렇게 떠들었는데 저는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 터지는 거 보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